정도 반격전에 성공해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경합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방 취재기자 발상의 전환, 저는 한대건이고요. 1월 25일 금요일 경마 한대건 음담패설 방송 출발하겠습니다. 경주로 1000m 레츠런파크 부산 경남 제1경주 시작했습니다. 1경주입니다. 보면 신라의 미소가 경주로는 투마타로 출연했기 때문에 지금 스위트파크가 외곽으로 밀려있기 때문에 선입권을 가자마자 버텨야 되는데 감량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고요. 9번 52번 바깥쪽 12번 스위트파크 경주로 1600m 레츠런파크 부산 경남 제9경주 시작했습니다. 결과가 찬란한 미소가 이번엔 적정거리로 돌아왔습니다. 아데레신까지 다섯 번째 직선주로 먼저입니다. 안쪽에서 힘을 내는 6번 찬란한 미소, 바깥쪽에서 고마 글리터가 영남 미소와 9번 글리터 그리고 5번 영웅제왕까지 세 마리가 앞섰던 구정이 이제 코앞이에요. 한 2주 남았죠. 원래는 이제 구정 앞에 주가 휴장일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구정 전주까지 경마를 해요. 그래서 앞으로 2주 정도가 남은 겁니다. 착각하지도 마시고. 월마 경마예요. 1월달, 벌써 1월달에 다 갔네요. 월마 경마로 치러지고 있고. 군대 갔다 온 서승훈 기수 돌아왔는데, 이번 주부터 기승을 하진 않습니다. 뭐 다음 주부터 기승할 것 같은데. 어쨌든, 판도가 많이 바뀔 거예요. 새로운 멤버가 왔기 때문에, 이제 기승 횟수도 많이 줄어들 것이고, 좀 집중됐던 인기권의 기수들에게, 서승훈 기수가 부산에 내려가서 굉장한 활약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도 좋은 모습으로 또 경주가 조금 더 박진감 넘치게 빨리 좀 짜줬으면 좋겠습니다. 해먹는 놈만 해먹으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나오지도 않는 기수는 얘기할 필요 없고요. 다음 주부터 나올 생각인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월마 경보다 보니까 짜임새가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그 짜임새들을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지난주 부산 경마는 더버가 메인 승부만 잡아냈고 나머지는 별로 영향가가 없었던 한 주가 아니었었나. 더 잘해야죠. 조금 더 심도 있고 집중적으로 아주 파고들어서 이번 주 경마 준비해봤으니까 성과가 있기를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대건의 승부처는요. 46910 46910 구경주가 더버가 메인 승부처고요. 제주경마 2경주 역시나 승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1경주로 출발하겠습니다. 9마리의 마필들이 출전을 했고요. 가장 관심있게 봐야 될 마필은 바로 2번마 쉬저스트 퀀텀이 되겠습니다. 데뷔전에서 많은 인기를 끌지 못했던 마필인데 놀라운 추임력을 보여주면서 안쪽으로 척 기댔죠. 말이 좀 많이 기대고 최후미권까지 밀리는 모습이었었지만 끝걸음이 상당히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의 경주는 1000m였었고요. 이번엔 1300m인데 이러한 나피들 유형이 좀 앞선이 좀 빨라버리면 늦추입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그래서 경주를 좀 망치는 경우가 많은데 마방에서는 좀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경주거리도 1300으로 늘렸고 또 상대마들이 그렇게 빠른 마피들이 그렇게 좋은 마피들이 없습니다. 레이스만 이끌다가 결국은 직선주로 해서 허부작허부작 퍼져갈 여지가 상당히 높아서 이 슈저 스티브 컨덤은 가장 주목을 해봐야 되는 마필이 아닌가. 뭐 쌍승시까지는 바라지 않겠어. 그냥 입상권의 한 자리만 찾아준다 하더라도 복승식 마권의 하나의 축으로서는 충분히 제 몫을 할 수 있는 마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지난번 경구 때 인기가 실리고 졸전인데 재결위원들이 불렀죠. 야, 너 왜 말을 그따 이렇다. 뭐 진경 기수가 뭐 모래를 맞았고 뭐 늦으니까는 뭐 덜 뛰었다고. 하지만 직선으로 타려고 너무 좋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보여진 그대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뭐 워낙에 느린 마필이고, 뭐 모래에 대한 반응이 안 좋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선행형 마필들이 지구력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만 기회로 좀 빨리 포착을 한다면 충분히 슈저스 콘덤에게 상금벌이에 기회가 올 것이다. 자, 이번 슈저스 콘덤 충만을 놓고 승부를 해보고 싶은 경주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노려봤던 마필이죠. 6번마 어메이징 위너. 기대보다 못 뛰어요. 그러니까 지난 그 11월 30일 경주를 보면 물론 이제 마신차는 있었지만 외곽에서 발주가 상당히 빨랐죠. 발주가 그렇게 느린 모습은 아니었었는데 자리를 못 잡고 원래벌레 하다가 삽질을 했는데 3번 게이트의 2점에 좀 선두권을 공략할 줄 알았는데 발주가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모래 맞고 이제 제정신 못 차리고 난 여기가 아닌가 봐. 그 지멋대로 뛴 건데 뭐 발빠른 마필이라고 해봤자 사마 다크템플러라든가 뭐 그뭐 약속대로 이런 마필들이 있지만 외곽으로 조금만 빼준다면 안쪽에 갇혀있지 않고 충분히 변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지난번에 너무 옆에서 막 우왕좌왕 하다 보니까는 결함이 안 나왔다고 보는데 편성을 잘 골랐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일본과 카리는 조교 때는 정말 좋죠. 조교 때 모습 보면은 뭐 펄펄 날라다니나 하셨는데 원체 둔하고 말이 덜 뛰는 경향이 있어서 실전에서 좀 아쉽습니다. 이 조인권 기술을 기승을 시킨 것도 그러한 의도가 아닐까. 좀 더 빨리 좀 끌어내보려고 하는 의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상태는 언제나 좋아요. 그래서 한번 다크템플러도 뭐 실전에서도 휴양을 가기 전에 항상 좀 기복을 보였던 마필인데 지난번에 선행을 기술적으로 나갔지만은 결국은 끝권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이 정상 출전 주기로 돌아오니까 좀 살아난 모습은 있고요. 워낙 퀴노바델은 끝권은 한 발은 있지만 뭔가 좀 믿음이 들고 실무와 해피코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늪발을 좀 반복되시 하고 있는데 이게 중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이 이렇게 만만하면 또 조성권 늪자이기 때문에 선두권에 가담을 시킬 여력이 상당히 높아요. 이 구마 약속대로도 좀 팔리는데 물론 이제 선행을 갈 수 있죠. 아니면 선입권 전개도 가능하지만 마필이 뭔가 좀 아직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뭐 편하게 선행을 가도 걸어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나아지긴 했어요. 조금씩 나아지긴 했는데 뭔가 완벽한 모습은 아니라서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까지는 좀 지켜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이번만 슈저스트 컨덤을 놓고 해야죠. 자, 2번을 놓고 하는데 뭐 1번만 카린, 6번만 어메이징 위너, 뭐 7번 해피코리아, 뭐 3번 다크템플러까지 일단 2번, 6번 막건이 가장 조금 관심이 가는 마편이에요. 2번, 6번인데 2번을 놓고 1번, 6번, 7번, 4번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겠지만 현장 상태를 또 주로 상태를 좀 파악을 해야 되니까 너무 주로가 가벼우면 또 불리할 수 있어요. 현장 예상을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부상만 2경주 넘어갑니다. 경주 1300이고요. 9마리 하필드. 제가 그 전에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리지만 금요일날 무통장 문자나 060 문자, 060 문자는 아니고 060 문자는 뭐 하루 결제니까. 근데 무통장 문자로 입금을 하시면 이틀에는 3만원, 3일에는 4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통 하루에 2만원이니까 조금 절약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많이들 신청해 주시는데 조금만 더 서둘러서 신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제 계좌번호를 자꾸 물어보시는데 뭐 에이스 경마나 아니면 코리아 레이스나 검핏에 다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빨리빨리 좀 합시다. 맨날 이렇게 늦게 하셔갖고 나 막 짜증내잖아 그것 때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경주예요. 자, 1번은 로사. 이 정도였었나 하는 생각이 들려요. 뭐 계속 앞이 들리고 막 늦발하고 지랄 연병을 했던 마필인데 지난번에는 석세스 파티라는 석세스 스토리죠. 1등급에 있는 마필. 지금 그래도 제 몫을 했던 마필인데 상당히 잘 뛰었던 마필인데 그 마필이 데뷔전이었었는데 원체 빠르니까 이거 따라가다가 이제 경주를 망친 거예요. 중속도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었고 약간의 경합 속에서 선유권 전개를 했었는데 게이트가 안쪽 조건이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발빠른 마필이 있습니다. 외곽에 발빠른 마필이 있지만 일본말 로사가 순발력이 보강이 된 만큼 뭐 선행을 가든 아니면 선입을 가든 충분히 자신의 거름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충막감이고요. 오마 아라명마는 늦추입을 하게 됐지만 끝걸음이 상당히 날카로웠었고 6번 트루그 시그니처도 이 마필은 게이트 이탈이 상당히 빠르죠. 주행검사 모습을 보면은 좀 기대를 했던 마필인데 뭔가 아직도 이렇게 버티는 모습은 있지 뭔가 이렇게 확연하지가 않아요. 좀 찝찝한 맛은 없지 않아 있는데 상태 나쁘지 않고 그건 판타스티컬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선행을 가겠죠. 이 선행 강공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인데 선행을 가서 좀 괴롭힘이 없으면 한 발을 버틸 수 있는 마필이고요. 데뷔전 때도 상당히 인기를 모았던 마필인데 선행을 실패를 하면서 졸졸 펴졌습니다. 발빠른 마필이 없다고 보니까 뭐 9번이 선행을 간다면은 그대로 한 바퀴를 돌릴 수도 있죠. 1번이 이제 그걸 어느 시점에 넘어가느냐가 관건을 보여줍니다. 서서히 지난번에 거의 능력부진에 가까웠던 2번만 하비스트 시즌은 이렇게 선두권이 좀 올망졸망하게 모여 있을 때 참고 있다가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이라는 점에서는 약간은 어부지리성 취입은 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1번은 로사를 놓고 5번과 9번 쪽에서 포커스를 맞춰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장에서도 뭐 큰 이상만 없다면 1번 로사를 놓고 5번과 9번.
근데 일본 로사가 사실 좀 거품이 좀 있어서 이 발주가 계속 들리는 마피다 보니까 뭐 주로를 1경기 때 보고 나서 좀 가볍다 싶으면 9번을 놓고 한번 승부를 해볼까라는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예상은 좀 참고해 주시고요. 일본 로사가 뭐 조금은 더 안정적인 축막감이긴 하지만 강력한 축막감이라고 보기에는 약간의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는 거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상마 3경주로 넘어갑니다. 10마리의 마필들 출사표를 던졌고요. 한대간의 첫 번째 부산경마의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뭐 신마들도 있고 뭐 좀 어울려져 있는데 이게 은근히 쉬워 보이면서도 이렇게 깝깝한 경주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성장을 하죠. 우리가 뭐 아이들 키울 때 보면 금방 애기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말들은 더 빨라요. 동물들은 뭐 태어나서 몇 분 안에 발을 짚고 쓰는 것처럼 성장의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험해보고 안 해보고의 차이도 크지만 하루하루 달라지는 모습을 체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한대건은 이번 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한 이유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좀 뛸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제가 했던 마필인데 완벽한 변화를 보이는 한대건의 축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축이 서 있다면 후차권에 한 방만 찾으면 되는 게 경마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좀 올망졸망 어리저리 뭐 이렇게 저렇게 막 배당에 막 흔들리긴 하겠지만 흔들림 없는 한 방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대건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제대로 된 한 방 이번 경주 3경주에서 확실한 적중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대건과 함께 해주시고요. 함전의 음성 정보라든가 문자 정보 그런 것들은 알아서들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메인 승부처 3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부상마 4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거리 1000m고요. 11마리 PD 출전했는데 사실 강축은 없죠. 우리 태경이 형의 뭐 7번 국민스타가 이렇게 인기를 모을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한 축만 없는 것 같아요. 7번 국민스타는 가장 먼저 좀 의심을 해봐야 되겠죠. 지난번에 레이스를 빠르게 이끌었던 마피들이 퍼지면서 그 마피를 따라가다 보니까 다른 마피들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국민스타가 손쉽게 추입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아무래도 이 늪발동을 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러한 마필들은 두 번 연투가 이렇게 만만치는 않죠. 뭐 다른 마필들도 그러한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짱구입니까? 대가리가 새도 아니고 저 마필이 어느 타임에 추입할 걸 알고 있는데 얼마만큼 내뺄지 아니면 어떤 작전을 세울지를 알고서 들어가는 경기라는 점에서 태경이 형의 연투는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뭐 버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안쪽에는 1번 금강칠보는 계속 좀 레이스가 꼬이고 있죠. 3전 동안의 입상이 한 번인데 게이트 외곽에서 계속 레이스가 꼬였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패출혈이 나면서 경주를 망쳤고요. 패출혈 이후에 이제 첫 번째 경주인데 굉장히 나아졌습니다. 이렇게 물론 이제 패출혈이 한 번 있던 마필들은 겁이 나죠. 패출혈이 또 알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하지만 마펠의 상태라든가 아니면 게이트의 여건 또 상대마들의 능력을 보면 이게 결코 무시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에요. 저기 때 뭐 100%다 이건 왔다 뭐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준비되는 과정의 완성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반 금강 7번은 체크를 했다가 활용을 한번 해보시고 이번 에이스 크러쉬가 뭐 이것저것 보여준 게 없죠. 뭐 예전에는 뭐 발쪽이 이탈하다가 뭐 발쪽에 대가리 받고 뭐 생쇼도 했었고 뭐 그런 사연들은 좀 있는 마필인데 모처럼 만의 단독 선행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계속 선행을 고집을 했다가 선두권에 가담을 시켰다가 졸전을 펼쳤지만 기본적인 게이트 이탈이 느린 마필이 아니에요. 모처럼 만에 찾아온 2번 게이트의 이점을 과연 얼마만큼 살려낼 수 있는 것이냐 이게 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매번 결정력 부족 현상을 보이는 3번 백두대원은 편성 잘 골랐고 5번 배짱은 부담 용량은 올라갔는데 지난번에 좀 무리한 선행이 좀 페인이 아닌가 봐요. 이마필 단독 선행이 상당히 유력하죠. 이번만 에이스 크러쉬가 나가든가 아니면 5번만 배짱이 나가든가 하는데 이 배짱은 게이트 이탈이 상당히 빠른 마필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팔리는 것에 비해서 또다시 고전할 여지가 분명히 있지 않느냐. 인기권이라 하더라도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7번 국민스타는 우리 태경영이라 하더라도 뭐 9점 가까워 왔으니까 그 9점 가까워 오면 이렇게 부진했던 기술들이 한국라식 한 거 보면
배당이 나와요. 그래서 서울의 규배형도 만나잖아요. 무슨 설날이나 구정 때만 들어와 이런 얘기를 농담을 하는데 이건 뭐 그냥 농담입니다. 근데 국민스타가 뭐 안 될 만한 전력은 아니니까 또 무너지면은 올라올 수 있는 어필이고요. 설마 별빛 오름도 그 정도의 걸음이라고 한다면 데뷔전 때 충분히 가능성을 보여준 거예요. 적전보다도 더 약체의 편성을 만났고 아직까지는 이 전력이 완성이 돼가고 있는 단계예요. 약간 주행자에서 매끄럽지 못하고 발도 들고 했었는데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안정감이 생겼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는 거라고 보여줘서 이걸 놓고 한번 공격적으로 공략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강력한 충만은 없고요. 8만 별빛 오름이나 뭐 1마 금강칠보, 2번마 에이스 크러쉬 이러한 마피들을 조금 더 충막감으로 생각을 해놓고 현장 컨디션 본 후에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7마 국민스타를 놓고 하는 생각은 없어요. 5마 배짱은 더더군다나 없고요. 불안한 인기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부상만 5경주로 넘어갑니다. 9마리 아피들이 출전했고요. 일단 배당판 딱 열리면 1번 매직 플라잉과 3번 쾌한 신강자가 깜빡거립니다. 굉장히 불안하죠. 이 두 마필 자체가 이번 편성에서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둔갑을 해놨지만 사실 이 두 마필의 능력이 정말 없는 마필입니다. 1번 매직 플라잉은 뭐라 할까요? 매서 밋밋하죠. 게이팅 히타는 느리지 않은데 뭐 밋밋한 걸음을 보이니까 이 1100m를 도전하게 된 거고요. 상대가 좀 약하니까. 또 선행을 나설 수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은 과연 나설 수 있을까? 그리고 선행을 나서면 뭐가 좀 다른가? 뭐 이런 생각, 의심들이 좀 많이 드는 마필입니다. 단순히 거리를 늘려서 늦추입을 했다? 이게 늦추입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쥐어 짜니까 올라온 거림인데 이 정도로 인기를 끌만한 마필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입상했다고 팔리는 3화 쾌한 신강자 역시나 마찬가지죠. 뭔가 결정력이 없죠. 결승선 전방에서 쥐어짜면은 버티면 입상이고 절대 우승을 못하다 이런 마필들은. 그러다 보니까는 부담 존량은 계속 올라가고 이제 승급을 해야 되는데 빨리 승급을 해서 부담 존량을 낮추는 게 아니까 뭐 강공 의지는 보이지만 마필이 항상 이렇게 결정력 부족 현상을 보여왔던 마필이라는 점에서 57kg의 중량은 결코 가벼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구석이 있는데 뭐 딱히 대안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매번 늦발을 했던 이번 소중한 선물은 지난번에 기습적으로 선행을 가더니 또 걸어가는 모습이고 8만 파워 풀핏이 좀 땡기긴 하는데 기수가 프랑스와 기수다 보니까는 불안해 죽겠고 9만 엘버트 킹도 혼전화 중에 한 발인데 뭐 매번 뛰는 꼬라지가 영 마음에 들지 않죠. 1번, 4번, 1번으로 끝이 날 여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워낙에 상대 마들이 약하니까 끝이 날 여지도 있지만 원래 가지고 있는 능력은 1번 매직 플라잉이나 3번 쾌한 신강자의 능력이 그렇게 좋은 마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배팅권의 액수를 상당히 자제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예 터지라고 안한짜리 하나 있는데 그건 제가 현장에서 그거 놓고 한번 승부를 해볼 생각도 있습니다. 1번, 4번 맞고는 확실히 불안해요. 뭐 끝이 난다 하더라도 꼭 사고 싶은 맞고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부상만 6경주 넘어갑니다. 경주율 1600이고요. 한대건의 두 번째 부상경마의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이 12마리의 마피들이 출전했는데 C1 빅레드 이지는 제가 지난번에 이걸 추천을 해드렸어요. 근데 조상범 기수가 기승을 하고 거의 능력 부진에 가까운 걸음을 보여줬죠. 제가 이걸 메인 승부처로 삼았는데 조상범 기수를 아마 제가 내일 취재 들어가면 만날 겁니다. 서울에 올라온 조상범 기수이기 때문에 당시에 조상범 기수가 마지막 기승이라고 정말 악당을 물고 탔는데 왜 그랬는지 이 빅레드 이지에 대한 내용을 조상범 기수한테 직접 듣고 이 경주를 평가를 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당시에도. 뭐 기승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C1 빅레드 이지는 좀 남겨놓겠고요. 다른 마필들도 응원이 되는 마필들이 많아요. 뭐 1번마 승승장군, 3번 블랙에로, 5번 돌아온 신세대, 뭐 8번 원더풀 스토리, 10번마 컬린 판타지 팔리는 마필이 너무 많은데 과연 충막감으로 어떤 마필이 가장 유력한지 한대건 좋은 내용, 좋은 정보 알아봐서 이번 경주를 승부하려는 겁니다. 자, 한대건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조상범 기수의 C1 빅레드 이지 지난번에 기승했던 이 마필은 서울에 올라온 조상범 기수에게 목요일날 취재 들어가서 물어보고
확실한 답을 얻어갖고 현장에서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상마 7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거리 1300, 12만의 마필들 추천했고요. 약간은 좀 우연히 드러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데뷔 전에 선행 가서 여유 있던 모습, 지난번에 선유권에 따라가서는 쥐어짜고 버티는 모습, 김해시장배 대상 경주였었죠. 워낙에 강자들도 많이 있었던 경주였었고요. 사실 걸음이 좋았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았었지만 단독 선행이에요. 뭐 선행을 갈 수밖에 없는 여건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일본말 라이언선이 상대도 약해졌고 선행을 갈 수 있다는 이점은 분명히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선행 강자라고 보여지는 데뷔전 때 인상적인 거로 이번 경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로얄티는 매번 그렇고요. 3화 성산 사이먼은 지난번에 입상으로 승급전을 치는데 왜 팔리는지 모르겠고, 뭐 영성의 에이스도 좋죠. 이 마필도 그래도 강단이 있는 마필들 틈에서 조금은 전력을 다졌었고요. 끝걸음 자체가 나쁘지 않은데 56kg의 중량이에요. 과연 이걸 얼마만큼 이겨낼 수 있느냐, 이 관건으로 보여지고, 포에버 나이는 그에 반해서는 좀 더 가벼워졌죠. 승급전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제 부담량이 상당히 가벼워진 건데, 지난번에 너무 약체 편성에서의 선전이라는 점에서 과연 승급전에 1300m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장담할 여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뛰는 거를 보면 이 마신차도 그렇고요. 기본적인 걸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나아질 마필이기 때문에 이 마필까지는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어차피 1번 놓고 해야 되는 경주예요. 1번 놓고 뭐 5번, 9번 홀짝으로 팔리는데 뭐 두 배도 못 넘을 수 있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너무 배당이 없으면 이거 놓고 뭐 삼복막권이나 뭐 심을 알립을 눌러야든가 이런 나필들 3복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7번 제1무적도 지난번에는 공백기를 가지고 나왔던 경우인데 이번 조교 때부터는 많이 달라졌어요.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입상보다는 삼복승식의 막권에 대안이 되지 않을까. 1번 놓고 해보십시오. 1번 놓고 5번이냐 9번이냐 이 홀짝을 먼저 결정한 다음에 삼복승식을 하든 뭘 하든 밥을 뭐 뜸을 들여야지 맛있게 먹을 거 아니에요. 현장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상의만 8경주로 넘어갑니다. 11만의 마필들. 인상적이었죠? 8번가 석세스 파티. 석세스 스토리가 굉장히 강단이 있는 마필들과 함께 1등급에서도 보여줬던 걸음이 있고, 뭐 코리안컵부터 시작해서 해외 원정 경마까지 석세스 스토리의 행보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 석세스 파티는 그 혈통을 그대로 물려받았죠. 부모와 모마가 똑같고요. 다만 이 주행검사 때 모습을 보면은 뭐 나쁘지 않았지, 대단한 마필이다라는 느낌은 없었는데 실전에서는 역시나 선행을 가니까는 뭐 말 잘 관리했습니다. 민장기 조교사가 석세스 스토리도 그랬지만 관리 상당히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석세스 파티가 뭐 승급전이라는 불리함, 그리고 뭐 여건 자체가 1600이기 때문에 불리할 수 있다라고 보일 수 있는데, 석세스 스토리, 그러니까 그 마필도 중장거리에서도 그 이상의 걸음을 보기 좋고요. 전혀 뭐 혈통적으로 장거리가 안 되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또다시 단독 선행이고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석세스 스토리, 석세스 파티 인정이 되고요. 이게 뭐 해피드래곤이 아마도 이제 가장 갑자기 인기권일 것 같은데, 이게 뭐 깨져도 사실 할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에 늦추입을 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발주가 안 돼요. 맨날 바닥에서 올라와야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약간 좀 불안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선전을 했지만 뭔가 찝찝한 그런 느낌이 있고, 3번 부경댄디는 역시나 뭐 이 마필도 추입형에 가까운 마필인데 감량이 있죠. 혼전 중에 한 발이라면 모를까. 뭐 불변의 말일까는 기수는 불안하지만 오히려 편성은 약체통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고, 출마 상승대환이 역시나 기수가 불안해요. 프랑스와 기수다 보니까 불안하긴 한데 뭐 꾸역꾸역 버티는 마필이죠. 선행을 가든 선입권에 가든, 그러니까 재수가 좋아서 다른 마필들이 안 올라오면은 입상을 하는 거예요. 이 편성이 딱 그 편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출마 상승 대항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차피 보면 6번 석세스 파티가 강력한 충마로 현장에서는 팔릴 겁니다. 6번 놓고 공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2번, 4번, 5번, 7번 다 까서는, 다 때려서는 환수가 안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떻게 잘 이용해 보느냐는 6번의 파트너로 어떤 막권에 주력을 하느냐는 현장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상마 구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월의 1300주. 한대관의 부산경마의 초특급 승부처. 더바가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경주로 1000m 레츠런파크 부산 경남 제1경주 시작했습니다. 1경주입니다. 보면 신라의 미소가 경주월드 스마타로 출연했기 때문에 시마 스위트파크가 외곽으로 밀려있기 때문에 선입권을 가자마자 버텨야 되는데 감량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고요. 9번 놓고 12번. 바깥쪽 12번 스위트파크. 경주로 1600m 레츠런파크 부산 경남 제9경주 시작했습니다. 구경주 내고가 탄탄한 미소가 이번엔 적정거리로 돌아왔습니다. 아데레시까지 5마리가 직선주로 먼저 안쪽에서 힘을 내는 6번 찬란한 미소, 바깥쪽에서 보면 글리터가 영남 미소와 9번 글리터 그리고 5번 영웅제왕까지 3마리가 앞섰던 실무가 탄젠트가 팔려요. 안 될 것은 없죠. 지난번에 3착을 하면서 재수 못 붙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3착 승급을 하고 말았어요. 데뷔한 이후부터 강당 있는 모습을 보여줘 왔고요. 3착 승급을 한 덕분에 51kg의 중량이다 보니까 이게 안 팔릴래 안 팔릴 수가 없죠. 뚝심으로 뛰는 막히겠죠. 그런데 승급전이죠. 그러한 핸디를 어떻게 이겨내냐가 관건으로 보여지고요. 저 역시 실무 탄젠트를 버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마피를 놓고 하기에는 분명히 불안한 요소가 없지 않아 있다. 자, 한대건 노려보겠습니다. 한대건 승부해보겠고요. 한대건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라는 타이틀을 걸고 들어가는 경기입니다. 지금은 탄젠트 팔리고 이번만 아마존 요걸의 선행력 때문에 팔리지만 두 마필 다 불안한 마필입니다. 한대건의 충만은 이번 구경주에 따로 있습니다. 한대건 그 마필을 놓고 제대로 한번 더바가 메인 승부처럼 여러분들한테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경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경마 구경주만큼은 한대건과 함께 해주십시오. 지난주에 더바가 메인 승부처 접종한 것처럼 이번 주 역시나 2연타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10경주 넘어갑니다. 12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자, 한대건의 일요일 경마의 마지막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다 고만고만해요. 상승세를 보이는 이번 부경볼트, 3번 윈디파크, 9번 마법의 질주, 이런 마필들이 한대에 어우러져 있지만, 이 마필들조차도 충분히 깨질 만한 이유가 있다. 그것에 대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고 배팅을 하셔야지만 덜 억울한 겁니다. 내가 이 마필을 잘 뛸 줄 알았는데 너무 못 뛰어.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능력이 없다든가, 아니면 컨디션이 떨어졌다든가. 이 두 가지가 큰 이유지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배팅할 때 구멍수는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대건 훈정 경주라고 봅니다. 분명히 배당에 나올 수 있는 경주라고 보고요. 자, 그 배당 한번 잡아보려고 이번 경주 승부한 겁니다. 자, 한대건 후회 없는 승부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10경주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11경주로 넘어갑니다. 12마리 마필이 출전했고요. 다소 좀 이해가 안 되는 마필이 있죠. 바로 20번 천년의 감. 뭐가 문제일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프랑스와 기수가 문제인 건지. 어쨌든 간에 꾸역꾸역 뛰긴 했지만 상당히 기대치에 못 미치는 걸음을 보여줬어요. 자, 경주거리를 1400으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얘한테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선행이 아주 편했던 1400m 경주거리하고는 다르죠. 안쪽에 있는 빠른 마피들이 이 마피를 조금만 괴롭혀주면 의외로 만만치 않을 수 있어요. 일단은 관심 있게 볼 마필 3번 포텐셜입니다. 지난번에 1800 나왔을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안 된다, 1800은. 또 그때는 조교도 안 좋았어요. 기수가 조금, 오늘 프랑스와 기수 얘기 되게 많이 하네. 근데 난 얘가 마음에 안 들어, 사실. 말타는 꼬라지도 그렇고. 근데 말이 되니까 안 버릴 수는 없을 것 같고, 3 포텐셜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보고요. 다른 마도 마찬가지죠. 경주거리를 줄였어요. 무리한 전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걸음 보였던 마필이고, 지난번에 승급전에 좀 불리한 전개가 될 줄 알았는데 의외로 팍비게 승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5번 중에서 충막감을 선정을 하고 싶다라는 평가를 해보고 있고, 10번 천년의 강은 조성권 기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버리지는 못하겠죠. 근데 과연 이 마필이 얼마만큼 능력이 더 있을까, 이런 의심을 좀 자꾸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뛸 줄 알았거든요, 천년의 강이. 근데 요즘은 천년의 강 뛰는 걸 보면 뭔가 좀 불안해요. 뭔가 좀 이렇게 파행이나 그런 것들이 온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도 좀 들고요.
어쨌든 현장에 가서 뭐 결정을 하겠지만 가장 주목하는 마필은 어떤 거라고요? 3마 포텐션과 5마 바르마 이 두 마리의 마필을 한번 포커스로 중시권에 세울 것인지 아닐 것인지는 현장 컨디션을 본 후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뭐 10번, 2번 천년의 강이 뭐 몸이 터질 것 같으면 10번 놓고 할 수도 있어요. 자, 이번 11경주 변수는 분명히 있고요. 자, 그 변수를 잡으러 한대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1경주는 한대건과 반드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요일 경마 모든 예상을 마쳤고요. 내일은 서울 경마 취재 들어갑니다. 좋은 내용 가지고 올 테니까 토요일과 일요일 경마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승부처 공개해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4, 6, 9, 10. 4, 6, 9, 10. 9경주가 더버가 메인 승부처. 최종 경마는 2경주에서 승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